안녕하세요. 장원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싸움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술집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불가피하게 좀 언짢은 일이 생기고, 그게 이제 좀 비화되면 주먹질도 하게 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시비에 그냥 이유 없이 시비에 휘말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 TV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왕왕 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현실에서도 좀 잘 일어납니다. 남자들은 이제 술 마시고 이러면 언성이 커지고 목청이 높아지는데, 옆에서 또 떠들고 이러면 또 소리 또 이렇게 내고, 이러다 보면 서로 시비가 붙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출발은 이제 싸움이잖아요. 싸움이 붙을 때. 싸움이 붙을 때는 말 그대로 이제 이건 싸움이다. 이거는 잘 이해가 됐고, 주먹질이든 발길질이든 이렇게 싸우는데, 이걸 이제 법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죠. 싸움이면 뻔한 얘기예요. 그거는 말로 싸우든 주먹으로 싸우든 발길질로 싸우든, 싸우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출발은 폭행죄와 상해죄로 이렇게 법이 이제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찰서에 가서 싸우다가 패싸움을 하든 1대1로 맞짱을 뜨든 그렇게 다 이제 싸우다가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면 처벌하는데, 처벌하는 제명이 뭐냐? 폭행죄 아니면 상해죄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 폭행은 뭐고 상해는 뭐고 하는 부분을 조금은 이해를 해야 이제 이게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폭행은 결국에는 좀 법이 딱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형력의 행사,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걸 폭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력의 행사, 두 개의 차이는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대를 가거나 아니면 형법이라는 공부를, 법학 과목을 이제 배워볼 때 그 형법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거를 이제 쭉 논하는 건데, 아까 우리가 형사적인 책임 이런 얘기하는 게 형법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규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이고, 그러면 이제 범죄와 형벌에 있어서 여기 폭행죄, 상해죄라는 것은 범죄 유형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폭행이라는 것은 유형력,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물리력의 행사 정도가 좀 더 커져서 생리적인 기능을 훼손할 정도까지 갔을 때는 상해로 질적인 변화를 좀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폭행했는데, 폭행이 했는 의도로 가지고 뭔가 때렸는데 폭행의 정도가 선을 넘어가 가지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 그러면 폭행치상, 고의로 상해를 가하려고 하면 상해죄인데, 그게 아니고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상해가 됐다 그러면 폭행치상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개의 차이는 좀 어느 정도 세게 됐느냐,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많이 다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걸 기준을 하는 거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다는 게 되게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생리적 기능이 뭘 하면 훼손되고, 어쨌든 그냥 기준은 멱살 잡았다, 아니면 뺨을 때렸다, 침을 뱉었다, 이런 거 정도는 폭행이고, 그게 많이 때려서 이빨이 나갔다, 아니면 피부가 확 찢어졌다, 크게 이렇게 다 차가지고 어디 중요 부위에 상처가 커졌다, 그러면은 이제 상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뭔가 물리력을 행사, 주먹이든 발길질 해가지고 남한테 신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는 되는 거고, 폭행은 꼭 주먹이나 발로 때리지 않고 침을 뱉어가지고 사람에게 이제 그렇게 침을 뱉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그냥 사람 옆에 휙 지나가게 던져도 그건 다 폭행으로 봅니다. 사람에게 어쨌든 그 폭행의 범주가 좀 넓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 붙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이해해야 될 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요걸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게 형법적인데 형법인데 형법적인 접근을 할 때, 그럼 싸움을 붙었을 때 내가 처벌이 안 되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오늘의 얘기의 주안점이거든요. 내가 싸움에 어떻게 1대1로 붙거나 아니면 1대 다수로 붙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게 나는 처벌이 안 되고 나는 무혐의나 무죄가 될 건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오늘 찾는 게 오늘의 이 얘기 주제거든요. 그러면 형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금 이해를 해야 내가 어떻게 좀 빠질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하고 위법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법대를 가게 되면 이제 형법이라는 과목을 2학년 때는 아니면 1학년 2학기 때는 2학년 때 이렇게 로스쿨에 가면 2학년 1학기 때 정도 배웁니다. 바로. 헌법, 형법, 민법은 기본 3법이라고 해서 제일 국영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를 때렸다. 아니면 내가 맞았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먹으로. 쉽게 말하면 주먹도 맞대 맞고 뺨도 맞고 발길도 채웠다.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걸 처벌할까 말까를 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형법에 딱 규정된 그 내용입니다. 사람을 폭행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사람이 폭행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 무색무취하게 이거는 그냥 형법이 정한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먼저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행위가 기본적으로는 구성요건에 이런 형법이 정하는 이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해지고 보통의 경우는 조건은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당방위다 정당방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싸움에 붙었을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통상은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정당하게 내가 방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을 내가 정당방위를 하면 누군가를 때릴 수밖에 없던 상황에 놓여요. 그냥 정당방위라면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방위를 하기 위해서 때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만 맞고 있는데 피하기만 하는 거를 그걸 처벌할 이유는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사람이 무슨 처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때리면 맞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 억울하면 가서 경찰에서 뭐 합의금을 받든지 뭐 그 처벌시키든지 하는데 우리의 지금 얘기 논의는 내가 이제 가만 맞고 합의금을 받고 내가 저 상대방을 처벌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가급적이면 덜 맞고 나는 어떻게든 내가 피하면서 내가 방위를 하면서 저걸 때릴 수 있는 상황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가 폭행이라는 개념을 상대방이 이제 내가 상대방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는 경우는 폭행에 해당하는데 그 행위는 바로 위법해져요. 객관적으로. 이거는 위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유를 따지는 거고 책임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사유를 따지는 건데 이게 조금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이해가 도움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남을 방어하기 위해서 때리는 경우는 형법이 정하는 폭행에 해당하는 상황이니까 이 구성요건에는 해당하게 되는데 형법이 정한 법률 요건에는 이거는 행위 때리는 것 자체는 바로 위법한데 위법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하는 거를 이렇게 찾으면 이게 이제 정당방위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냥 때리는 행위는 위법하지는 않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거고 책임이라는 거는 똑같은 얘기로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위법한 행위까지 갔는데 그거를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다 할 때 이 책임은 뭐냐면 위법하면 책임이 있는데 위법하면 책임질 일이 있는데 책임을 안 지는 사유가
이걸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얘기가 만 14세 요새 보면 애가 아들 이렇게 해서 촉법소년 이런 얘기 잘 합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서 만 14세 이하는 법에 저촉한다 하더라도 형사 미성년자다. 그래서 처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만 14세 이하는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안 하는데 왜 처벌 안 하느냐 이야기는 책임의 문제라고 오는 거예요. 쉽게 다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보면 내가 누군가 나에게 때리는데 나는 피하기 위해서 막 나를 뭐 이렇게 의자나 이런 걸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나는 불가피하게 뭐 피하면서 주먹질을 하든지 뭐 발길질을 해가지고 그 의자를 나를 찍으려고 하는 걸 피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처벌 받아야 되느냐? 나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정당방위 같은 요소가 인정돼야 되는데 정당방위 같은 요소가 인정되려면 행위는 내가 남에게 주먹질이랑 발길질 하는 거는 폭행이 형법이 규정하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는. 그래서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행위 자체는 남에게 발길질이나 주먹질해서 폭행을 가해서 설령 다치거나 상해를 가하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정당방위를 했으니까 처벌을 안 한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만약에 만 14세 이하 애가 어디 뭐 요새 문제되는 건 그 만 14세 이하 만 15세 뭐 이런 애들 난 촉법소년이 나 처벌 안 돼요. 경찰서 가서 경찰관 놀려먹고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나는 행위 자체는 책임을 지고 위법하기까지는 한데 이 사람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이 책임의 의미는 비난 가능성이거든요. 주관적으로. 비난 가능성. 이 사람한테 비난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만 14세 이런 사람들한테는 비난할 가능성이 아직 어리니까 뭘 잘 모르니까 좀 봐줘야 한다. 이런 개념에서 비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책임을 안 묻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아까 말한 촉법소년 말고 또 지금 술 취했을 때를 이제 법에서는 심신상실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이게 말하는 심신상실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술을 취한 상태에서는 이 사람에게 비난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었으면 안 했을 텐데 술에 취해서 뭔가를 했다 이러면 술이 문제지 이걸 술 때문에 책임인 거지 내가 술 안 마셨으면 이렇게 안 했을 건데 해서 이걸 이제 정사적으로 재판에 문제가 이러면 내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책임을 좀 비난할 가능성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인데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술을 취했을 때 술 취하면 무조건 다 책임을 피해 주느냐 예견을 해서 이 정도 술 마시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 술에 취하면은 이 정도 내가 소주를 3병 정도 마시면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기억이 필름이 끊어진다. 그랬을 때를 알면서도 술 취했으면 그 술 취했을 때 그 심신상실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가 보통 술 마시면 이렇게 한 3병 정도 마시면 보통 사람 누구나 다 그 필름이 끊어지고 그때 되면 너는 주사가 있으니까 평소에 보면 이렇게 뭐 남을 괴롭히고 술 행패하고 주사가 있는데 왜 그렇게 또 마셨냐 이랬을 때 심신상실을 나는 책임이 없어요 라고 주장을 하지만 너는 그런 거 예견하고 잘 알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방위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현재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되고요.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정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현재 급박한 피해가 있어야 됩니다. 날 때리고 예를 들면 주먹질 하는데 주먹질 해가지고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끝났는데 다 내가 맞을 거 다 맞고 이제 돌아서 가고 있는데 성질을 가서 뒤에 가서 한 대 때렸다.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시 정리해 보면 현재 급박한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현재 급박한 침해에 대비되는 말이 미래 침해, 과거 침해, 이거 다 안 됩니다. 급박하지 않고 종료된 거 안 됩니다. 보복 감정에서 때리는 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급박한 나의 침해가 일어날 상황. 아까처럼 나는 이렇게 말다툼 하다가 어느 놈이 그 의자 같은 거 들어가지고 날 때리려고 맥주병 들어서 나 주먹을 휘두르고 병을 깨서 나를 찌르려고 하는 상황. 내지는 병을 들어서 맥주병을 내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상황. 현재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한 거는 안 됩니다. 공격하기 위한 거는 안 됩니다. 방어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때리려고 할 때 하는 거지. 한번 피해고 나서 또 때리려고 할 때 해야지. 다 끝나고 이제 한번 휘두르고 나서 말려서 가고 있는데 뒤에가 또 뒤통수를 또 한 대 탁 때렸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때리는 것 자체도 비례적으로 볼 때 상당한 정도에 그쳐야 되는 거지. 예? 맥주병 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칼 들고 가지고 푹 쑤셨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비례성을 넘어서면 이게 정당방위인 거고. 조금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참고해야 될 게 과잉방위는 상당성을 넘어선 경우는 무조건 처벌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감경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감경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정도를 넘어섰는데 이게 현재 급박한 침해가 있고 방어를 하고 했는데 정도가 좀 심했다. 이게 과연 이 정도를 과잉방위를 인정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법은 기본적으로 방위의 정도를 넘었을 때는 다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네가 이 싸움할 때 이제 일반 이 사회생활 할 때는 뭐 선빵이 중요하다. 내가 선빵을 때린 놈한테 내가 선빵을 안 때리면 된다. 아니 공격할 때는 선빵을 잘 날려야 뭐 이제 이긴다. 주도권 잡는다. 이렇게 하면 선빵을 네가 먼저 했으니까 나는 방어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좀 신나게 패도 괜찮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선빵에 이제 맞았으니까 둘이가 있는 게 아닌 거고 같이 둘이가 붙었다 싸움이 그러면 같이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시고 피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중요한데 방어를 싸우기 위해서 내가 싸움에서 둘이가 1대1로 맞붙어서 이기려고 이제 싸우는 경우는 같이 처벌된다. 이거 유념하시고 내가 여기서 정당방위 엔진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을 채우는 찰나에 내가 볼 때 방어를 위해서 이제 상당한 정도의 범위 내에 그치는 상황에 놓일 때 내가 위험의 정도가 크다 생각할 때 주먹보다는 다른 흉기 같은 걸 들었을 때 좀 이걸 생각해서 이걸 때릴 건지 말 건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싸웠을 때 어떻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원필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